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앤포스트 뉴스 시간인데 저희가 뉴스 대신에 특별한 손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다 아시는 김민아 대표님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옵니다. 네, 진짜 저희가 몇 년 만이죠? 네. 몇 년까지는 아니에요. 아, 몇 년까지는 아닌가요? 네. 몇 년 같은 몇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네. 화면으로는 저희가 거의 뭐 매일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도요. 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활동하시고 있는 내용 저희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저의 그 성향인 것 같고요. 성향. 네, 안 바쁘고 싶은데 자꾸 일을 만들게 되는 네, 좀 골치 네. 아픈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방송과 함께 외부적인 어떤 그래스루트 활동이라고 할까요? 좀 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인데 작년에 저희가 했던 그 빌드업 코리아. 맞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주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예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깜짝 놀랐던. 맞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하는 거죠? 빌드업 네, 코리아. 그래서 올해도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요. 8월 23일, 24일에 네. 서울 코엑스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네. 작년에 반응이 좋았고 또 미국 내 반응도 미국에서도 상당했습니다.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게 참 전략적으로 그런 연사분들을 많이 초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미국의 어떤 보수적 커뮤니티나 정치계에 좀 알려진 분들을 초대를 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왔던 행사를 영상으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 코리아가 그분들 사이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었죠. 와, 한국의 보수가 깨어나는구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흥분했었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목사님이 첫 연설을 하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네.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의외로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한다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말 가벼운 내용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어쨌든 미국을 만든 건국의 가치가 네. 기독교 정신이고, 그렇죠. 또 대한민국을 만든 가치도 동일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선상에서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이걸 그냥 우리끼리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오클라호마주에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 의무화해라. 주 교육감이 명령을 내렸어요. 네. 물론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 교육감이 했던 이야기가 성경은 그냥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쵸. 역사, 문화 역사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맞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 이념도 결국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가르쳐라. 10계명하고 성경은 의무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예.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네, 예. 너무 좋은 프로그레스네요. 예전보다 진짜 뭔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빌드업 코리아 이번에는 이틀로 늘렸네요. 지난번에 하루 한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네. 하루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순차 통역으로 일부러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 통역을 하면 이제 기계를 끼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좀 분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사분들이 오셔서 20분 연설을 해도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하루가.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이틀로 하게 이해돼요. 되었습니다. 동시 통역으로 하면 놓치는 것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하다가 그러면은 듣는 사람 이제 뭐 혼란스러운 그쵸. 못 쉽지 알아듣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결정하셨네요. 순차 번역하기도 하신 거는 네. 잘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강사들이 나오나요? 이번에는 네. 아직까지 이제 메인 강사들은 보통 한 달 전에 결정이 나요. 다 네. 바쁘시고 대선 시즌이라서. 음. 그래서 주로 이제 잘 아실 법한 이제 보수 기자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래요? 또 이제 트위터 X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오.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도 한 2분 정도 섭외 네. 예정이고, 네. 중에 있고, 네, 그리고 네, 또 네. 메인도 한 명 더, 서프라이즈가 한 명 더 있긴 네, 합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궁금해요. 혹시 조지아주에서 가는 분도 있나요? 조지아주에서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누가 있다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아쉽네요. 네. 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10월 달에 이따가 네. 얘기를 하겠지만 네. 또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중요한 행사를 어, 또 기획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 아직 실체를 몰라요. 저도 아직 실체가 없는데요. 네. 진짜 궁금해요. 어떤 네. 걸 하시려는지. 10월 말에 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음. 사실 제가 미국의 그 정계 인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틀란타 조지아도 네. 어쨌든 경합주 아닌 경합주가 되었고 경합주죠.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서 맞습니다. 한인 분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유권자도 많고요. 네. 근데 아틀란타에서 작년에 2020년 대선 때 10,000표 차이로 이제 맞아요. 향방이 11,700인가 갈렸단 뭐. 네. 말이죠. 네, 네. 그래서 한인 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함께 으쌰으쌰해서 음. 좀 깨우자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다. 네, 함께 우리가 대선을 바라보고 네, 네. 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셔야죠. 같이 해야죠. 네. 사전 투표는 근데 훨씬 전에 시작을 하는데 네. 이왕이면 좀 더 땡겨서 한국.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네, 이제 네. 한인분들만 모여서 한인만 모이는 행사로 처음엔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뭐 아틀란타에 오래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잘 이쪽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좀 낙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아틀란타에 다니면서 네,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하고 네. 이러면서 보니까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고 엄청 많죠?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미국 팀에서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한국인 우리가 주도를 하지만 이제 미국인들 그다음에 뭐 중국계 미국인들, 히스패닉 중국계. 미국인들 다 같이 모여서 와우. 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대선 바로 직전에. 맞습니다. 2주 정도 전이에요. 2주 전. 네. 와, 정말 핫할 때인데 그러면은. 맞습니다. 와,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아직은 저도 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실체를 모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국에서 지금 중요한 경합주가 6개, 7개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조지아주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한국 기업이 여기 지금 거의 300개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지아 주 정부를 거쳐서 들어온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지금 뭐 150개, 160개 얘기하거든요. 이야. 그런데 주 정부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진출한 그런 기업들까지 하면은 거의 300개 정도. 이야. 네. 역시. 그러니까 한국과 조지아주는 지금 이미 가까울 만큼 가까워져 있고요. 네. 더 좋은 거. 이 조지아주 항구에 가면은 거기 이제 해군이 핵 잠수함이 있어요. 그 핵 잠수함 시설에 최근에 그 한국의 군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시설 다 답방했고요. 탐방. 그런 것들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핵 협의체, 그 핵 협의체에서도 이 조지아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예. 거기 혹시 사바나 쪽? 맞아요, 사바나 쪽이에요. 그렇구나. 네. 예,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육군 보병 훈련소 포트 무어라는 보병 훈련소가 또 조지아주에 있고요. 역시 조지아 네. 토박이 답. 아니 뭐 조지아는 제 나와바리. 나와. 죄송합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군사 그다음에 뭐 산업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거의 4년제 대학들은 거의 다 한국어 전공이 다 생겨져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도 조지아주는 상당히 한국과 가까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도 지금 잠깐 조지아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어제 카페에 갔는데 네. 이게 미국인들이 많은 카페였는데 한국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케이팝이.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한국에 열려 있는 주다. 이 주는 네. 다른 주보다. 네. 저희 아틀란타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네. 코리안 페스티벌 이제 보통 가을에 올해도 9월 달에 하는데요. 직접 주최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홍보만 도와드리고 있는데 와우. 근데 그 코리안 페스티벌 하면은 네. 한국 사람보다 여기 오. 현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젊은 애들이 와요. 너무 좋다. 젊은 애들이 와서 하루 종일 춤춰요. 케이팝. 아 케이팝. 음식 같은 것도 음식, 예. 그 한국 음식 판매를 하는데, 줄 서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이 뭔가요? 그게 저도 궁금한데요. 네. 무조건 다 맛있대요. 근데 뭐 갈비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고, 그러니까요. 불고기, 갈비, 그러니까. 뭐 그런 근데 김치도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네. 비빔밥도 된장찌개도 잘 심지어. 그건 정말 의외예요. 그죠? 네. 네,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하얀 분들 보면은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고요. 한국말을 어디서 함부로 못해요. 요즘은 가게 들어가면
제 얼굴이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이런 말 한국말로 인사하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너무 재밌네요. 네.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맞아. 땅만 미국인 한국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좀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지금 빌드업 코리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당연히 재정이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네. 이제 펀드레이징과 또 네. 연사 섭외 행사를 기획해 보셔서 아실 테지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말 못할 어떤 고충과 고민들도 되게 많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고요. 이런 행사 안 도와주면 무슨 행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유, 대박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유. 한국에 돈 많으신 분들, 또 미국에서 의미 있는 데 돈 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바로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네. 이분 연락처 모르시면 저한테라도 연락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건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젊은이들을 깨운다라는 점은 굉장히 지금 미국도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한국도 좀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요. 그 앞장서서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진짜 손가락으로 꼽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시스콘, 조지아 센트럴대학교, 이정숙 종합보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시스콘, 조지아 센트럴대학교,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미국 정치인들을 소개를 하고 중계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제 시작이죠. 네. 트럼프 주니어도 인터뷰 하신 것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 같이 좀 많이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좀 이왕 얘기 기밀적인 얘기만 빼고 네네. 하자면 비밀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빌드업 코리아였어요. 근데 정말 이런 걸 저는 막 예상한 적도 없고 이런 걸 목표로 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빌드업 코리아 행사를 하고 거기 왔던 이제 젊은 연사분들 몇 분이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측근증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한 것도 있었고, 왜냐면 한국에서의 어떤 주류 미디어에서만 말하는 부분만 듣다 보면 미국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실제 인물들을 초대한 거였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소문을 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사적으로 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굴 통해서 오면 좀 괜찮게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짧은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빌더 코리아 의 대표로서 제가 호스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같이 좀 다녔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을 좀 안내를 해줬고요. 그러시구나. 네, 한국에서 이제 크리스천 리더분들도 몇 분 뵙고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었어요? 사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단어가 네. 일대 사건 해가지고 네. 그 돈 주니어는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뭐였나요? 그냥 이제 정말 개인적인 업무차였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왔었대요. 부동산 일 때문에? 부동산 일 때문에 과거에 아버지 따라서 많이 그렇죠, 왔다고 그렇죠. 했고 인터뷰에서 보셨겠지만 네네. 이번에도 뭐 이제 개인적인 만남들이랑 이런 것들을 하러 왔다가 또 제가 또 교계 리더분들 중에 몇 분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랑 이제 그런 것들 얘기 듣는 시간도 있었고요.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갔어요. 되게 평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평이하지 않았던 게 하필이면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문했던 그 시기에 미국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 트럼프의 주변에 내각을 구성할 캐비넷 멤버들을 인사하는 스크리닝하는 것을 지금 아들들이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릭하고 단 주니어하고 둘이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차에
갑자기 한국에 있다라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 사실은 기사가 나갈 일은 전혀 아니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흘러나갔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저희가 최대한 이제 기밀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제 인터뷰가 나갔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네, 왔었다 네. 정도까지는 다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네. 한국하고 트럼프 가문하고의 인연이라는 걸 제가 새삼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이 많이 내보내지다 보니까 엄청 잘못된 네.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어쨌든 유력 후보로서 지금 미국과 네.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아무리 감정적으로 싫음 좋음을 떠나서 음.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대비해서 준비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지만 네. 일단은 네,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역시 국정원 라인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누구신지 전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예, 국정원 라인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이 TF팀이 결성이 돼서요. 아 대통령 직속으로 TF팀이 만들어져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네. 가지 변화에 대한 이제 준비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원래 TF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이제 좀 이렇게 교수님들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밥 사고 얘기 좀 듣고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네.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하여간 일단 그래도 뭐가 있긴 국가적으로 있다.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 뭔가 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뭐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이제 일부 언론사들도 네. 이런 부분들 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종 포럼들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 빌드업 코리아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 미국 정치 얘기를 잠깐 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역시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토론회에서 맞습니다. 바이든이 보여준 모습이 네. 사실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좀 측은했어요, 되게. 네.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있으면 맞아요. 네. 그 바이든은 어쩌다가 저 자리까지 갔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번에는 왜 아드레날린은 안 맞았을까요? 아드레날린. 저는 이번에도 주사 맞고 나올 줄 알았는데 도핑 검사하자고 막 그러니까 겁나서 안 맞았나? 이게 하도 주사 얘기가 이전에 많이 나오니까 네네. 안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았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왜 1시간 반 넘는 시간을 그렇게 멀쩡하게 서가지고 다 답변을 하는 거 보면 네. 그런 거 보면 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 끝나고 미공개 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끝나고 나서 질 바이든이랑 같이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그래요? 찍힌 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서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계단 하나도 못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후들후들거려서. 네네. 그래서 와 어떻게 하려나. 네. 다음 4년을 어떻게 재선 출마로 하면 이끌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 돌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맞아요. 충격적이었고요. 맞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어떠요? 얼마 전에 그 제임스 오키프 기자가 네. 백악관 내부자랑 이제 제임스 오키프 그 역시. 회사 언더커버랑 같이 역시 오키프야. 대화한 내용이 올라왔더라고. 그거 그래요? 보셨어요? 아니요. 거기 보니까 그거 보니까 이제 미셸 오바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말하긴 했는데 그래요?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도 나왔고 오. 또 터커 칼슨이 얼마 전에 호주 프리덤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네. 이제 백악관 내부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질 바이든이 바이든의 재선을 이제 가장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제 백악관 내에서는 약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리드를 해버리네. 저는요. 저는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이 플레이북이구나.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네. 네, 미리 앞서 나가서 가야 될 방향을 딱 찝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마치. 다들 이제 그 내러티브로 가는.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즈가 이번 사태를 정리를 하기를 헌터로 몰고 있어요. 헌터. 아이고. 헌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 나가는 거로 아이고. 이렇게 모는 거를 저희가 봤어요. 기사에서.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헌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몰아가고. 그럼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집안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그래야 자기네들이 감옥 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똘똘 뭉쳐있는 이런 상황.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은 바이든을 후보 사퇴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미 확정적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뉴욕타임즈에서 교묘하게 지금 역설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이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줄줄이 연방상원, 연방하원, 뭐 주하원, 주상원 다 문제잖아요. 네. 어차피 찍는 사람 밑으로 이렇게 찍게 돼 있는데 투표할 때 대통령 딱 찍고 나면 바로 다음에 연방상원이나 연방하원 찍어야 되는데 예. 여기 찍고 여기 찍어야지 여기 찍고 여기 찍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뉴욕타임즈의 내러티브대로라면 이거는 저 사람들은 집안 문제로 저렇게 똘똘 뭉친 거니까 민주당은 달라. 바이든 집안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금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좀 생각을 다시 심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시작된 것 아닌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다시 재선되는 건 그게 선호되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봤자, 네. 예, 그 에너지가 참, 근데 돈이 아까웠죠 이제. 그렇지. 바이든을 그만두게 하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요? 선거 캠프에 지금 거의 2억 달러가 있는데 그 2억 달러를 누가 가져가요?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2억 달러를 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바이든을 붙잡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다 머리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어제 근데 주류 메인 USA 투데이였나? 기사를 보니까 네,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네. 오바마가 바이든의 부통령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근데 물론 기사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시간.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은 오바마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진화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이든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네. 예, 왜냐하면은 선거 그 절차를 아시는 분들은 바이든을 지금 밀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다 맞아요. 아실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이든이 아닌 어느 누가 나와도 트럼프 상대로 못 이겨요. 그럼요. 맞습니다. 어차피 이번엔 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RFK 주니어가 나와도. RFK 주니어도 힘들어요. 네. 지금 이번 선거는 결국은 민주당 사람들이 투표할 맛 안 난다고 투표를 안 하면서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저는 좀 걱정되는 거 하나는 있는 게 이제 남부 국경 오픈 보더 팔리시 때문에 생겨난 이제 수많은 불법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 나눠주고 소셜 세큐리티 나눠주는 주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또 다른 방식의 부정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일어날 수도 있죠. 네,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 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잠깐 해봤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나 서류 미비자한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는 거의 다
민주당주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주는 없어요. 그래서 공화당주는 리얼 아이디라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 붙어 있고 신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을 별로 안 줄 거다라고 제 결론은. 네. too big to rig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주 안에서도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주라고 지금 경합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경합주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도심 지역들이 전부 다 민주당판으로 맞습니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도심 지역들에는 저희가 이 바이든 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길거리에서 못 보던 사람들을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많아요. 밤중에도 심지어는. 어디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뭐 다운타운도 그렇고 심지어 얼반 지역도 예, 여기 뭐 수완이 같은 그런 얼반 지역에도 네.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데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걸어 다니거나 가족 단위로 걸어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에요. 저희가 그 이제 시청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오긴 다 국경에서 오는 거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밤마다 아예 그냥 이 길가에 다 순찰차들을 다 놓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으로 갔던 사람 경찰들이 밤에 다 순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정도로 이제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필이면 저희 이제 민주당이 두세개 하고 있는 이런 카운티에 모여 있다라는 선거는 결국은 카운티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유권자 등록 그냥 무조건 해놓고 와서 잠재 투표든 뭐든 그냥 막 해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부정 투표를 하거나 맞지. 아니면은 당신은 신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사멸 처리하겠다, 무효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걸 모아가지고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무효 처리했느냐라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수를 걸고 정부를 힘들게 만들려. 네. 네. 이게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패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도 조지아는 단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대비를 좀 잘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나마. 네, 다른 주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경합주 위주로만 좀 잘 이제 구성을 해 나가면 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보세요. 미시간. 걱정되죠. 펜실베니아. 매우 걱정돼요. 위스콘신. 정말 걱정되죠. 그래서 위스콘신에서는 네, 스캇 네. 프레슬러라고 하는 네. 아시죠? 네. 단체 대표가 네. 이제 우리 공화당도 투표 수확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죠. 이제 모으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그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같이 네. 그런 합법적인 선 안에서 싸워주는 그런 전략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게 이제 수확하는 건 좋은데 그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네. USPS가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USPS가 일을 참 희한하게 해요. 요즘 진짜 일 못 하더라고요. 네. 죄송하지만 들으시는 USPS 직원분들. 네. 예. 아니 열심히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겠으나, 네. 근데 희한하게 우편물이 참 천천히 와요. 맞아요. 엄청 천천히 와요. 요즘 좀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이면 투표가 끝나고 나서도 뭐 한 2, 3일 정도가 아니라 막 그렇죠. 보름 막 이렇게 개표 완료가 늦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끝나야 되는 선거가 그렇죠. 계속해서 길어지는 현상이 또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좀 더 반응을 잘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랜드 슬라이드로 확실하게 끝내버려야지. 완전히. 예, 완전히 밀어붙여서 대규모 압승으로. 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투표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표율을 어떻게든 높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투표만 하다가 지난번에 아리조나였나요? 조지아였는지 애리조나. 당일 투표 기계도 고장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게 되는 현상도 생기더라고요. 심각했죠 그때도. 예, 그때 아리조나였죠. 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줄 서서 기다리다가 뭐 3시간, 4시간 기다리니까 그냥 다 돌아가 버리고 사람들이요. 맞아요. 예, 심지어는 뭐 기계에 맞지도 않는 용지 큰 걸 가져와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용지에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나오고요. 프린터가 왜 잘 나가던 게 왜 고장 납니까? 그날 하필. 맞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냥 주로 당일 투표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았고 그렇죠. 이제 다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이 딱 그런 문제가 벌어졌던 건 이상한 거였죠.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공화당 쪽에서 100만 감시인 프로젝트를 100만 감시인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웹사이트를 띄워놨는데
제 주변에 그거 한단 분이 없어요. 한국인들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도대체 100만 명 다 어디 갔지? 이곳 조지아주에서는 네. 한 네. 한국인 인구들이 어느 정도 되시죠? 조지아주 전체를 따지면 한 15만에서 18만 정도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유권자분들이 반 정도 될까요?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고. 그 18만 한인들 중에서 신분 미비자이신 분, 그러니까 예. 오버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지 않게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실제로 체류 신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9만에서 10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시민권자는 절반 정도.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한 6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그분들만 다 잘 투표하셔도 네. 되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민주당 성향이 그러시겠죠. 네. 그래도 바라기로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펼쳐지는 정책들이 이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책들도 되게 많았고, 맞습니다. 뭐 젠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덕분인지 때문인지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공화당으로 또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서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저도 그렇게 보시나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흑인 유권자들. 흑인 유권자들은 예전에는 거의 뭐 90% 이상. 그쵸. 예, 무조건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 30% 정도는 예,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네. 걸 보고 있고요. 경제적인 것도 클 거예요, 그죠? 화가 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맞아요. 흑인들 입장에서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치. 아니 저소득층 도와준다고 그러고 서민들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왜 우리가 살기 힘들어졌느냐.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제가 홈디포라든가 이런 그 가게에 나가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100% 실제로 일 열심히 하시고 세금 내시는 분들은 100% 바이든 나쁘다. 네. 전부 다 그렇게 맞아요. 얘기했어요. 10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네. 한국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 예. 한국에서 보는 그 미국 정치 어때요, 느낌이? 너무 사실 엉망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뉴스에 의존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보니까 네. 현장 상황도 제대로 체감이 안 되는 데다가 또 미국의 어떤 물가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런 뭐 인종 문제 길거리에 막 트랜스젠더 분들이 걸어다니고 막 이런 것들 마약 중독자들이 걸어다니고 이런 걸 못 보시잖아요.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 이념에 네. 깊게 빠져들진 않은 아직까지는. 퀴어 축제 하잖아. 하긴 하는데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통과. 그래도 동양에서 오는 그래도 유일하게 거의 지키고 그래요?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해서 음. 뭔가 이제 게이나 트랜스젠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런 분들이 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네. 많이 바뀌긴 했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가 많죠. 예. 어떤 오해가 대표적인 걸까요? 이제 뭐 결정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이나 트럼프에 대한 이제 오해죠. 한국 분들 트럼프에 대해서 잘 모르죠. 모르시니까 싫어하시기만 하세요. 싫어하는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치를 바라볼 때는 어쨌든 민주당, 공화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네. 동시에 다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좌편향된 언론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 언론에서 말해주는 트럼프와 미국에 대해서 또 100%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뉴욕 타임즈나 타임즈지 정기구독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인텔리겐자가 된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엘리트적인. 예, 엘리트적인. 네. 예.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뉴욕 타임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만 지지했던 언론이다라고. 네, 네. 예. 그렇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해도 돼요? 네, 얘기하세요. 그 뭐냐면 이제 어떤 분들 한국의 언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을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할 때 네. 중도인 사람을 찾거나 이제 좀 그런 사람이 잘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언론인이라면 네. 공정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당연히 있죠. 독립 언론인으로서. 하지만 네. 이제 미국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언론의 그 지형 자체가 완전 민주당 네. 아니면 공화당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주류 언론이 완전 민주당과 좌편향으로 간다면 네. 그 반대쪽 언론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줘야 균형 잡힌 언론의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라고 전 느껴졌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인데 그렇죠. 이제 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그 진짜 우파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론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세력이 좀 약하시고 예. 그 규모가 그렇죠. 근데 그런 보수 언론들한테 좀 투자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한데 광고 좀 주세요. 보수 언론들 좀. 예. 맞아요. 예, 뭐 자유신보라든가 뭐 저 스카이데일리라든가 뭐 이런 데들한테 좀 이렇게 광고 좀 밀어주셔야 그래야지 좀 제대로 균형감 있는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보수 언론들도 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네. 보수 언론사들도 미국 얘기를 할 때는 주류 미디어를 카피해서 가져오시고.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타깝지만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작지만 노력하면서 네, 생태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앤포스트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김민혜 대표님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빌드업 코리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노력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니까요.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좀 더 깨어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인지를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이 잘 되고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그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저희가 설파해 드릴 테니까 네, 그것에 대한 믿음도 잃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보죠, 우리는? 이제 대선 앞두고 좀 더 주기적으로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2달 남겨두고 저는 이제 다시 미국의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도 집중하려고 하니까요. 한국의 빌드업 코리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미국에 집중하시는 거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왜냐면 이제 대선 2달 전이면 엄청난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9월부터는 저희가 김민아 대표님을 좀 자주 뵐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